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여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지표 쇼크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자극이 됐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7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시장에서는 주목한 건 5, 6월 수치가 대폭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되게 안 좋구나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빅테크주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올라간 거는 우리가 이제 일명 표현하는 경기 방어주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 지표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낙폭에 비해서 MSCI 한국 지수는 좀 덜 빠졌고 야간 선물도 0.24% 정도라서 우리는 이제 미증시 하락한 것보다 세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이런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다우가 1.2%, 나스닥이 2.2%, 러셀 2000 2% 빠졌죠. 낙폭이 비교적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업종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3개인데, 보시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거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불리우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업종이 좀 안전해. 그냥 여기에만 투자하는 게 무난해. 그러니까 큰 수익률보다 안전한 수익률 거두는 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경기 민감주 쪽에 낙폭이 컸다라는 거는 경기에 대한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정한 종목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아니라 그냥 경기 자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됐고 국가별 관세가 얼마 정도 될지 이제 보고가 됐죠. 시작은 8월 7일. 그러니까 8월 7일인데 8월 8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숫자가 또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관세는 높인다. 그런데 시작일은 8월 7일이야, 8월 8일이야 이렇게 해놨다라는 건 일주일 동안 또 협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협상할 나라들은 막차 좀 타봐.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미 부과된 관세만 가지고도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지표들을 보면 7월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예상치가 10만이었는데 예상치 하회한 데다가 5, 6월 수치가 26만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발표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잘못 발표했네라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 2달 수정한 게 무려 26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정이 된 거죠. 이거 잠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7월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 하회.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트럼프는 당연히 파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또 핑계를 대면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파월보다 저 사람 이상한 제정신 아니니까 이사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파월을 이제 발언권 약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은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예상치 상회하는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늘 애플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두 종목의 공통점은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품을 수입해서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것 중에서 특히 캐나다를 주목하는 게 이제 캐나다가 미국하고 교역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또 미국이 캐나다산 에너지 원유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근데 여기 이제 또 관세를 높였어요. 더 높여버리면서 이것도 뭔가 또 미국 데이터에 문제를 끼치는 거 아니냐, 문제 주는 거, 이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메인은 고용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4.2%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그러니까 예상치가 1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면 예상치 하회했어도 쇼크는 아니에요. 쇼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5월 수치가 원래 발표했던 건 14만 4천이 증가했어. 근데 갑자기 1 9천이 증가했다라고 바뀌어버렸고 6월 수치도 14만 7천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14,000. 그러니까 2달 동안 수치가
25만 8천이 하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거의 안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고용이 안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미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러니까 3개월 수치를 따져놓고 볼 때 3개월 동안 일자리가 10만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감소했을 때 그때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거고, 코로나 때를 빼고 나면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일자리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데이터가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게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 부문이 늦게 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문 감소한 게 뒤늦게 이제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게 응답률이 되게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설문 보내면 이만큼 우리 채용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60%밖에 안 된대요. 60%밖에 안 되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예전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왜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지지? 왜 응답률이 떨어지지?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주장에 의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나빠지게 되면 응답률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영향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해 버렸어요. 네, 저 사람이 막 수치를 조작해 가지고 뭐 이제 지금의 예전에 해리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자기에 반대되는 정당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통계를 조작한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선 충격이죠. 그러니까 지표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해임한다라는 거는 이거 진짜 파월도 해임시킬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고용 관련해서는 뭐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예상이 49.5였는데 48이 나오고, 세 항목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난 거, 신규 주문은 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고용 데이터는 또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좀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ISM에서 나오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온통 관세, 그러니까 보시면 점점점점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나씩 보여주는 한 단락인데, 거의 대부분에서 관세가 들어가요. 이 페이지에 관세가 1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서 관세가 미국 경제 또 미국 주요 데이터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금리 아무래도 내릴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4.4% 정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4.2%대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원래 이제 9월에 금리 안 하는 인하 못 할 거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88%,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6대4로 금리 동결 쪽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9대1이 됐어요. 9대1, 거의 9대1 비율로 금리 인하가 확정.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내릴 거냐, 0.25냐 0.5냐, 이것만 남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국채금리를 떨어뜨린 또 하나 요인이 됐던 게 뭐냐면, 쿠글러 연준이사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레이너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사람의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임기가 내년도 1월이 원래 그만두는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조기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지금 알려진 게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미리 그만두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뭐 약간 좀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인사가 2명이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미셸 보우만하고.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금리 조기에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빼서 이사로 임명을 할 거다. 그러면은 조기에 임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상당히 앞당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쿠글러 이사는 계속 금리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조기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는데 영향을 준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주요 상위 종목 그리고 메가세븐 종목 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마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8% 빠졌고 이게 관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품 구매할 때 수입해서 팔려고 수입해 올 때 가격이 뚝 떨어질 거다. 이런 어떤 분석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애플은 그 장 초반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잘 나왔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떨어진 데다가 오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파생 시장에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하면서 파생 쪽에서 어떤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대형주들을 끌어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제히 저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옵션 거래 이런 데에서 이제 지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건 뭐 에너지, 뭐 태양광,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 이런 거 같이 이제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주 개념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만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월이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8월이 별로 안 좋긴 했잖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 대통령 임기가 두 번째 임기가 진행되는 8월에 주식시장에 올라간 적이 없다. 8월에.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추이를 봐도 8월 증시는 대체로 좀 약했다라는 점, 평균적으로 보면 약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8월에 뭔가 좀 큰 이벤트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라든가 아시아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러시아 디폴트 룹 이제 문제라든가 유럽의 은행 문제,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 문제, 뭐 중국의 어떤 위안화 이슈라든가 뭐 파월의 어떤 잭슨홀 강성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했던 사례가 있어서 8월에 뭔가 자꾸 나오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거라고 보는 게 휴가철이라서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작은 이슈 가지고도 흔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파생꾼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8월에 유난히 시장을 흔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9%나 빠졌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 플러스 미증시 하락한 거 두 개를 반영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로 표기되니까 달러 움직임도 반영되는 거. 근데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 정도를 반영한 거지 미증시 빠졌다고 해서 더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미증시 빠진 것보다 우리는 어제 빠진 요인, 그러니까 그 세법 개정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빠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금융시장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9월 인하론이 급부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하가 뭐 때문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그러면 조금 걱정도 하는 거고 물가가 잡혀서 그러면은 잘 되는 거고 그게 좀 엇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경기 침체 플레임은 굉장히 나쁜 재료가 되거든요. 신흥시장 쪽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우리는 주말 사이에 세법 개정안 쇼크 이후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여권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원상복귀. 근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 10억이었는데 이걸 중간값 30억으로 바꾼다.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관세 이야기인데 관세가 서로 얘기가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 관세 말고 이제 투자해줘야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관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고정이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EU하고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7,500억 달러
약속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은 그게 아니라 LNG, 석유, 원자력 제품 이런 것들 토탈 해가지고 7,500억 달러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은 농산물, 뭐 제조업 수출 늘어나는 기회야. 근데 EU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농산물, 민감도 낮은 하여튼 제한적인 수준의 수산물, 민감도 낮은 농산물 이런 거 등등. 그리고 6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EU는 2029년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지 관심을 표명한 거야. 하여튼 얘기가 다 달라요. 예, 싹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세는 어차피 이제 내야 되는 건 불가피한 것 같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초기에 투자하는 척 했다가 중간에 상황 보면서 어떻게 조절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야기들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은 계속 가하겠지만 좀 다른 나라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세 우리가 볼 때 얼마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관세 자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업종을 되게 또 잘 구분을 해놨잖아요. 뭐 조선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확정적인 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도 윈윈이 되는 산업 그런 분야에 좀 또 이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중에 또 수정될 수 있어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 재료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란할 때는 그냥 음악 몇 곡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시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음악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